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조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11명이 접수를 했었죠. 그중에서 3명을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8명이 이제 8강이죠. 8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8강이 지금 1차 경선을 거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4강으로 압축되고 4강이 50대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50%로 2강이 되고 2강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50대 50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절차가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졌죠. 바로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빅 이벤트가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독수 대행은 아마 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상의 대선 행보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독수 대행과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한독수 대행의 등판을 계속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박수영 의원인데,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오늘 그 11명 중에서 8명을 뽑은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족함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그래서 1차 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8명입니다. 14일부터 양일간 진행한 후보 등록에 11명이 신청을 했었고 탈락한 3명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국민 여론이나 인지도, 당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탈락한 3사람은 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죠.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던 강성현 씨, 그리고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이렇게 3사람은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8강, 4강, 그리고 최종 2강 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또 한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죠. 사실상 대선 행보가 아닌가 이런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대통령 권한 대행 또 국무총리로서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서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한독수 대행이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 현장을 찾았다. 관세 전쟁의 현장에 찾아서 어떤 대응책을 논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독수 대행의 강점 중에 하나가 통상 문제, 미국과 지금 통상 문제가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국가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자동차 공장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은 여러 곳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또 특히 가장 큰 공장은 울산에 있죠. 울산에 있고 기아차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공장도 화성에 있는데 왜 광주를 갔을까? 거기서 또 어떤 그 정치 행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이 광주 호남 지역은 한독수 대행이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이기 때문에 호남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세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담양 군수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죠. 조국당에게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호남에
강주에 10조 원 규모의 AI 기술센터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호남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상 맞불을 놓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전초전이다. 앞으로 호남 민심을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되면은 호남 민심을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세세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강주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친윤, 원래는 친윤계였는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저번에 연판장에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는데 본인이 이 54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결의대회도 하려고 했는데 좀 부담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철회를 했지만은 54명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딱 절반 54명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도전을 바라고 있다는 그 연판장을 돌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돌린 박수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김문수 경선 캠프에 전격 합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거기에 합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 본인이 김문수를 1위 만드는데 지금 8명의 후보 중에서 1등을 만드는데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1등이 돼서 후보로 되면은 본인이 원래부터 대선 출마를 계속 촉구를 했던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데도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직을 다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간다. 오늘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로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계획인가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게 대선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고 필승의 방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김 후보는 명태균 의혹 같은 그런 리스크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가서 두 사람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내야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문수 캠프로 간다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로 갔다는 것은 친윤계 의원들을 지금 대거 이렇게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등 보수 우파 지지 후보 플러스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행의 시너지는 필성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등 보수 우파들이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정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 그런데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연 확장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 후보는 경제 전문가 한덕수, 호남 출신 한덕수. 이 양쪽의 시너지가 합치면은 필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하버드 대학교 후배고 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려서 54명의 서명을 받아냈던 그 인물입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지지율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영국, 인도 이 5나라를 동맹이라고 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일본이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갔고 한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고 주미 한국 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행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일정한 성과를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과를 통상협상에서 얻으면은 한덕수 대행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미천도 생기는 셈이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 8강이 가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이 됐고 한덕수 대행도
대선 행보로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강폭 행보에 나섰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